안녕하십니까. 저는 선거 컨설턴트 박지필입니다. 인터넷 매체는 물론 신문과 방송도 귀하던 시절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는 시대의 스토리텔러였고 한국 사람들의 감성에는 스토리텔링의 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처럼 드라마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드라마를 좋아하는 민족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 한류 수출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란 말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입니다.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생생한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입니다. 문학용에서 시작된 스토리텔링은 현대에 와서 마케팅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나이키, 할리데이비슨, 페라리 같은 상품들은 그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주장하기 전에 꿈과 이야기로 제품을 포장합니다. 이처럼 이야기를 통해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한 브랜드는 상품을 넘어서 현대인의 로망이 됩니다. 바야흐로 스토리텔링의 시대입니다. 정치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정치에서 무수히 많은 스토리텔링의 사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나라마다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고 박혁거세 신화가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나라를 만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드시 건국신화가 따랐습니다. 건국신화를 만들기에는 역사가 일천한 미국 같은 나라도 워싱턴이나 제퍼슨 같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건국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선대 왕조의 일대기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용비어천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왕조의 정통성을 전달하는 것은 세종대왕에게도 중요한 임무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즐겨 읽는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유비, 관우, 장비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세 사람이 주인공이 됐을까요? 물론 그 글을 쓴 작자가 그 세 사람을 갖다가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도원결의입니다. 이 도원결의야말로 삼국지 등장인물 중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갖는 덕목을 가장 잘 보장한 조직 스토리입니다. 이들의 의리와 우애는 그 조직 스토리 때문에 다른 사람 이상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갈량이 당대 최고의 제사로 평가받는 데는 삼고초려라는 스토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조직에 붙인 스토리의 예를 들어보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교동계와 상도동계입니다.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란 말은 어떤 측면에서 가신정치, 붕당정치, 지역감정 등 부정적인 의미를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단어는 한국 정치의 산 역사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스토리입니다. 지금도 옛 정치인이나 정치를 이야기할 때 동교동계의 막내, 상도동 밥그릇수 같은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그만큼 동교동이나 상도동이라는 스토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중에 선거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 역시 스토리텔링의 총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된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그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 뒤에 대통령이 된 경우를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2002년 대통령이 된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바보라는 말에는 3당 합당에 거부하고 민주당 합류를 거부하면서 연거푸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이 함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30대의 건설회사 사장이 된 이명박 대통령은 셀러리맨 성공 신화의 대명사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고용사장들이 명멸한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문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청계천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성공이란 단어는 이명박이 살아온 길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물론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그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는 당선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정치에서 스토리는 정치인의 인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의 모든 영역에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토리 있는 출마 이유, 스토리 있는 학력과 경력, 스토리 있는 정책, 스토리 있는 조직을 만들 때 그것이 없는 경우보다 훨씬 더 소구력 있게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토리가 정치에서 갖는 효용성보다 스토리가 정치에서 갖는 긍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리 없는 주장은 구호일 뿐입니다. 구호만 난무하는 정치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삭막합니다. 우리 정치의 주장과 구호에 스토리를 입힐 때 우리 정치 문화가 한층 더 깊이를 갖게 되고 싸움이 아닌 대화의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스토리 정치 문화와 관련하여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스토리 정치를 좀먹는 이 가짜뉴스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으로 퇴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논리와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않습니다. 감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스토리는 감동을 위한 것이며 감동은 공감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정치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당선을 위해서 뛴다면, 남다른 정치를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스토리로 무장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